그러면 오늘도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,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문제를 통해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. 우리 문제 한번 쭉 풀어보셨나요? 근데 문제의 유형이 이건 위생사용입니다. 프린트물이 좀 바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걸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보내놓은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풀어보는데요. 이런 유형이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위생사예요. 그래서 영양사는 이거랑 겹치는 것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겹치는 것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것도 많긴 하거든요.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우리 영양사에선 거의 잘 안 나온다라고 그랬죠. 이런 위생사에서 종종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1번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셔도 돼요.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전에 풀어야 되니까 이거 하고요. 다음 주에 또 하나 프린트물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. 자, 1번.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으로 옳은 건 이거는 참고만 해 두시는데요. 영양사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. 자, 1번. 이 중에 맞는 거 5번이죠. 그래서 예방은 균준식 억제만으로도 세균성 식중독은 가능해요. 왜냐면 다량 섭취해야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. 그 다음에 1번이 틀린 이유, 잠복기 짧죠. 경구감염병보다. 그 다음에 독소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균을 먹어서도 발생할 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2차 감염 안 일어나고요. 면역 없어요. 세균성 식중독은 면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1번의 답 5번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2번. 식품 중에서 독소를 생성하지 않고요. 장 내에서 독소를 생성해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식중독. 여러분, 장 내에서 독소를 생성한다. 그럼 누구의 특징이었을까요? 네, 퍼프리젠스, 웰치균의 특징이었죠. 자,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염 독소형 찾아라 이 문제니까요. 답은 1번입니다. 그래서 장 내에서 독소를 생성한다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웰치균, 퍼프리젠스균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번에 답 1번이었어요. 그 다음에 3번.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은 이제 이런 것들도 위생사에서 주로 나오는 형태인데 원인균 물어보는 거예요. 자,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 앞에 뭐가 붙어 있겠어요? 살모넬라라고 붙어 있죠. 근데 살모넬라 붙어 있는 게 3개나 돼요. 1번, 2번, 3번. 자, 이 중에서 살모넬라 식중독균은 딱 하나. 뭐밖에 없느냐면 3번이요. 그럼 1번에 뒤에 TP나 파라티피가 붙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했었죠. 이건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의 원인균이기 때문에요. 식중독과는 거리가 멀어요. 그래서 3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4번. 비브리오 부니피커스의 특징. 여러분, 비브리오 붙었잖아요. 그럼 얘 무슨 균이냐면 호염균이죠. 답 3번입니다. 자, 그러면 4번을 1번부터 보면은요. 비브리오 붙었죠. 비브리오 붙었으면 얘는 그람 음성의 포자를 만들지 않는 간균이었고요. 그 다음에 포자 안 만드니까 열이 어땠어요? 약했었죠. 그래서 4번의 답 3번이 됩니다. 그 다음에 5번. 세균성 이질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 내장균. 그랬습니다. 그럼 세균성 이질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뭐의 특징이었을까요? 장관 침입성 내장균이요.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. 자, 그래서 5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. 그 다음 6번.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준이의 특징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. 여러분, 캠필로박터균의 특징으로 옳은 거 그랬죠. 그럼 캠필로박터균 하면은 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도 있었고,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들도 있었는데요. 이 중에 맞는 것은 4번이죠. 미량, 아주 소량으로도 발생 가능하다라는 특징. 그래서 미량으로 발생 가능하다. 그 다음에 또 얘만의 특징이 있었죠. 미호기성이요. 유일한 미호기성균이고요. 최적 온도가 42도씨로 되게 높다라는 거. 특히 닭고기가 문제였죠. 자, 그래서 통성염기성이 아니라 미호기성이고요. 내열성 강하지 않죠? 열에 약합니다. 감염형들은. 그 다음에 돼지 장염균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면 이건 뭐였냐면 여신이야. 그 다음에 뉴로톡신 하면은 보툴리누스였잖아요. 자, 그래서 6번의 답 4번이었어요. 그 다음 7번. 여름철 생선회, 초밥 이런 걸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균 그럼 당연히 비브리오, 장염 비브리오죠. 자, 그래서 7번의 답 3번이 됩니다. 8번.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중독균 그랬습니다. 그람 양성의 무포자균이었고요. 냉장 온도에서 증식 가능한 저온균이고요. 자, 그럼 여러분 보세요. 냉장 온도에서 증식 가능하다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. 여시엔니아 아니면 리스테리아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중에 그람 양성균인 건 뭐밖에 없냐면 리스테리아밖에 없잖아요. 자, 그다음 이 리스테리아의 증상의 특징도 기억나시죠? 임산부에게
유산을 익힐 수 있었어요. 자, 그래서 8번의 답 2번입니다. 그 다음에 9번 세균성 식중독균에 의해서